여러분, 이거 아세요? 1927년 유럽의 음악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동구권에서 온 한 젊은 연주자가 만들어낸 아주 특별한 악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물건은 악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건반이나 현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저 쇠막대가 달린 나무 상자에 불과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마치 보이지 않는 현을 만지기라도 하는 듯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하자 청중은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소리를 듣게 되었죠. 이것은 세계 최초의 전자악기 테레민입니다. 연주자이자 발명가였던 레옹 테레민이 만들어낸 이 악기는 그 어떠한 물리적 접촉 없이 두 개의 고주파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자기장에 손을 넣어 이를 방해하면 음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 즉 전자기장의 간섭을 이용해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기였죠. 이런 원리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그 당시 청중들에게 있어 허공에서 손짓을 하는 것만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애절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레옹 테레민의 모습은 마치 마법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1927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통해 큰 유명세를 얻게 된 레옹 테레민은 유럽 전역의 오페라 극장에 러브콜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바다 건너 미국 뉴욕에 위치한 카네기홀에서 성공적인 순회 공연을 마치게 되며 자신이 만든 악기에 테레민 복스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내고 본격적인 사업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특유의 유니크한 음색으로 미국 연주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그 당시 쏟아져 나오던 각종 공상과학 영화의 효과음으로 사용되면서 레옹 테레민은 성공가도에 오르는 듯 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조작법으로 인해 테레민 복스는 보급화에 실패하며 그의 사업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던 와중 1938년 무슨 이유에선지 레옹 테레민은 돌연 미국을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가 순식간에 증발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레옹 테레민의 미스테리한 실종에 관한 세간의 관심은 1년 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자 아주 빠르게 식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된 테레민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된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1952년 영국 정보부로부터 소련이 모스크바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 도청 중이라는 첩보를 받게 된 미국은 대사관 내의 도청장치 유무를 철저하게 조사했죠. 그러나 그 어떤 전자장비 반응도 나오지 않아 이 첩보의 진실은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관계자들은 한 가지 의심스러운 물건을 보게 되죠. 바로 미국 대사 집무실 한 켠에 떡하니 놓인 목재 엠블럼이었습니다. 이 목재 엠블럼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소련 보이스카웃을 통해 받은 것으로 당시 서먹했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일종의 선물이었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조사관들이 엠블럼을 뜯어내고 그 속을 확인하자 건전지나 전자제품 하나 없이 작동하는, 즉 기존의 탐지장치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매우 정교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도청장치가 숨겨져 있었죠. 무려 7년이란 시간 동안 탐지되지 않고 미국의 외교 정보를 도청한 이 장치를 만들어낸 사람의 정체는 놀랍게도 1938년 호련히 사라졌던 발명가 레옹 테레민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 그의 본명은 레프 세르게이 예비치 테레민으로 러시아 출신의 음향물리학자였습니다. 평소 취미삼아 첼로를 연주했던 그는 과거 자신이 연구한 고주파를 통해 가스의 밀도를 측정하는 센서에서 영감을 얻어 악기 테레민 복스를 제작했고 이 새로운 악기를 서방 세계에 발표하고자 1927년 당국의 허가를 받아 유럽 순방을 떠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하는 서방의 고위공직자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된 테레민에게 소련 당국은 최대한 쓸모있는 정보를 수집하라는, 즉 스파이 활동을 지시했습니다. 투철한 애국심을 가졌던 그는 이것을 실행에 옮기며 유럽과 미국에서 얻어낸 정보를 본국으로 보내게 됐죠.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 동안 첩보 활동을 하던 테레민의 악기 사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고위직들과의 연결이 하나둘 끊어지게 되자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당국은 1938년에 그를 강제 소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서방 세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이유를 들어 테레민을 위험한 반체제 인사로 취급하며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영원히 풀려날 수 없는 악명 높은 감옥연구소 샤라시카로 보냈죠. 그곳에서 탐지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도청장치를 개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 테레민은 자신이 만든 테레민 복스의 원리를 이용해 전원 공급 장치 없이도 원거리에서 신호를 보낼 때만 작동하는 궁극의 도청장치를 개발해냈고 결국 그 공로를 인정받아 스탈린 훈장을 수여받은 뒤 간신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되었죠. 아직까지도 그에 관한 이야기는 체제에 희생된 불운한 천재 음향 물리학자와
자신이 만들어낸 발명품을 빌미로 서방 세계를 철저하게 농락한 스파이라는 극과 극의 평가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그의 평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최초의 전자악기 테레미는 독특한 사운드로 다양한 곡들을 탄생시키며 이후 신디사이저의 모체가 되어 이제는 우리의 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전자음악 장르를 개척한 선구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테레민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음악이란 그 사용법에 따라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거나 혹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저마다의 쓰임새로 사용되며 우리의 곁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웰북에서 출간된 쓸모있는 음악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음악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에 관한 내용을 과학적인 통찰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으로 현실에서 음악을 활용해 삶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련된 각종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